네, 계속해서 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는 선거 구도가 급변하는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 레이더 시간에는 양당 구도에 맞서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면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정의당 임명희 후보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랜 기간 코로나 극복으로 애쓰신 강릉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정의당 강릉시장 후보로 첫 여성, 40대 여성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강요받던 선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강릉시장 선거에서 제가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자,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강릉에서 처음으로 나온 40대 그리고 여성 이제 시장 후보로 좀 주목을 받고 계신데 쉬운 도전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릉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 아무래도 지난 대선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도 열망이 무엇보다 컸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 특히 민심의 흐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선거, 또 그 안에서 정의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이 좀 무책임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강릉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 한 번도 정치 교체를 이뤄보지 못했습니다. 34년 양당 정치 구도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민심을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새로운 대안이 좀 되어야겠다. 차악을 강요받는 그런 선거는 이제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출마 기자회견을 강릉 남대천 둔치에서 가지셨어요. 장소를 남대천으로 정한 데 좀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남대천 변 같은 경우는 도암댐 방류 체결을 김한근 강릉시장이 3월 30일 퇴임 전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도암댐 방류 체결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 강릉 범시민적 남대천 살리기 운동으로 청정 하천으로 되찾은 남대천이거든요. 근데 이거 방류에 대한 재논의는 조건이 수질 개선이었습니다. 호소 수질 2급수가 방류에 대한 재논의의 시발점인데 이런 강릉 시민의 어떤 여론 수렴 없이 제대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릉시장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남대천에서 했고요. 남대천의 건강함 또 남대천의 아름다움을 반드시 지켜내고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는 공약도 제가 내세우면서 남대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최근 이제 지방선거 각 정당들 보면은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은데 정의당은 일찌감치 선거 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셨나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이제 신청 모집을 받고요. 캠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과 또 선거 전략과 또 후보자 자질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캠프 이후에 저희가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저희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동산 문제, 그다음 학력, 그다음 막말, 군대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 검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이 공천 심사를 통과해야 저희가 당원들에게 후보자라서 적격한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단수 공천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저는 100% 찬성으로 공식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심사도 거치고 혼자 나왔는데도 단수 후보인데도 심사를 거치고 또 당원들의 투표까지. 아무래도 그렇군요. 당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후보가 제일
믿을 만한 후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검증을 예, 저희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출마 네. 선언을 하시면서 사실 김한근 그 현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셨어요. 네. 이 김 시장, 그 시장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원인으로 또 꼽히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12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요. 네. 2달여 정도 자료와 검증을 거쳤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되었고요. 일단 김한근 시장은 현직 시장이고 네. 또 이번 6.1 지방선거는 4년간의 시정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 또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의혹을 제기하게 됐고요. 요번에 컷오프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LH 사태라던가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던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런 민심을 반영한 국민의힘 당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공약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강릉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발전 과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년 반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소외계층, 청년 또 노인 돌봄 문제 등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수 경제가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이나 긴급 구제 방안 대책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성은 노동자의 수익과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또 그것이 강릉 지역 경제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강릉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또 1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제 생활을 이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했고요. 그 중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최소 노동 시간 보장이라던가 4대 보험 의무화를 통해서 고용과 실업 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50% 전면 지원을 해준다던가 또 표준 임대료제나 상한제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강릉페이를 적극 활용해서 강릉시만의 내수 경제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공약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릉시 발전을 위한 공약, 비전 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묵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네. 시민분들 뵈러 다니면 다들 좀 너무 힘들다, 네네. 어떤 대안을 마련해달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게 말씀 그대로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강릉시장으로서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 창출이나 대기업 유치나 네. 이런 개발 유제 공약은 이미 강릉 시민분들이 효과가 미미하고 현실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거대 담론이나 네. 거시 경제론을 말하는 공약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강릉시의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천혜의 자연환경인 동해바다와 네. 대관령을 중심으로 강릉의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서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하고 실현해 가는 것이 21세기형 지속 가능한 강릉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5가지를 약속을 드렸는데요. 기득권 부정부패에 맞서서 당당하게 맞서서 또 기득권의
강릉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된 기득 간의 카르텔의 고리를 끊는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 네. 약속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하기 행복한 도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로 웨이스트 도시. 그다음에 차별받는 시민이 없는 성평등 도시. 그리고 인구 30만을 목표로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강릉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도시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 4일제는 저도 좀 끌리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실현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공기관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 4일제는 임금 삭감 없이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많은 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대체 인력 보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서 강릉 시민 모두가 주 4일제를 통해서 쉴 권리를 보장받고 여유로운 삶, 행복 지수가 높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예산은 또 그만큼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만한 이제 노력은 좀 충분히 그렇군요. 해야겠죠. 자, 이제 강릉 시정에 있어서 그 시정에서 실행해온 정책 중에 좀 다들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뭐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그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운영인데요. 네네. 대한민국 전체 반려동물, 반려가족 인구가 한 1,6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정성을 들인 정책과 공약이 있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강릉시의 그 동물사랑센터가 운영하면서 그 유기견 보호 시설이나 입양 안내 등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사회적 인식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반려인 의무 교육이나 가정 지원, 반려동물 행동 교정 지원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운영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경포 호수 습지 이제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순포 습지도 조성을 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습지나 이런 곳을 뭐 컨벤션 센터나 리조트를 짓는 그런 개발 행위가 아닌 풍부한 천연 자원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자연 환경을 강릉 시민들께 그대로 되돌려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기 시정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또 언급했었는데 강릉시장 후보로서 최초의 40대 여성 후보자다. 근데 이제 사실 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세운 세대 교체, 정치 교체가 단지 뭐 나이랑 성별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강릉시장으로서 적합성 그리고 강점 스스로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강릉에서는 제가 첫 여성 시장 후보라서 좀 이슈가 되지만 이미 전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이슈가 될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선거에서는 제가 또 단점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이나 경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시냐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정 전반적인 흐름, 집행 과정,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집행 이런 모든 행정가로서의 기본 자질은 이미 많이 공부가 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1만 강릉 시민들과 1조가 넘는 강릉 예산을 책임지는 책임가로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리더십에 있어서 1,500명의 강릉시청을 이끄는 공무원들을 최대 능력치로 끌어올리고 또 총책임자로서 저는 뒤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리더십도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정의당의 당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저의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는 건 유연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정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소통 방식, 소통 능력으로 또 강릉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면 또 시의회든 뭐 관련자들 모두 시민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제가 좀 준비 안 되신 질문일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역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 갑자기 이제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도 겪고 계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 좀 살짝 강점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그 상위층에만 예,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익이 몰리는 네. 것은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강릉 시민분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 정책이나 네.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사실은 낮은 인지도 그리고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질 않았거든요. 그 얼굴과 이제 정책을 또 알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일단은 지역 민심을 듣고자 곳곳을 발로 뛰며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또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TV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네, 좀 신선하게 시민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 채널 이름이 사이다 임명입니다. 아, 네. 예, 제가 나이가 42세라 사이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좀 답답한 정치에 대해서 통쾌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SNS 활동과 좀 신선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더 어려운 질문 여쭤볼게요. 네. 중앙정부 의존적인 그 재정 구조 속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좀 약하잖아요. 의존도가 높은데 강릉시가 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자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이 인구가 높고 이렇게 지방 세수가 많이 거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중앙 교부세가 똑같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네, 100으로 그렇죠. 봤을 때 지방 세율이 30이면 교부세가 70, 또 지방 세율이 뭐 50이면 5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비율에 상관없이 강릉시의 세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지방 재정 수요액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이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 수요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인구 수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또 이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 문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가 아닌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한다던가 다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종합적인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이제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코로나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시민들의 탄식을 임명희가 있구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청렴한 강릉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민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인구 30만에 집착하지 않는 20만의 강릉 시민이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임명희를 지지하시면 정치 교체를 뛰어넘어 세대 교체 그리고 강릉의 삶의 질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강릉 시민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강릉 시민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한 길을 함께 부지런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강릉시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한 대책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KTX 놓여지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관광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들 좀 있을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 시기에 엄청 큰 뭐 리조트나 이런 개발 유지의 사업보다는 많은 시민분들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과 바다를 아울러서 있는 그대로 자연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